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정확한 국제뉴스 발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됐다 내지 파견될 예정이란 키예프발 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가 이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국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도록 하고 있다, 이런 주제가 우크라이나와 서방 매체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군대 군사 정보를 이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 근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떠든다고 짜르그라드는 전했습니다. 소위 소식통을 이용한 우크라이나 매체는 북한군이 러시아군 제11 공수대대 소속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코드명 주체의 특수대대 병력 추정 인원이 약 3,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소형 무기와 탄약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짜르그라드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이상한 점은 김정은의 부하들이 빈손으로 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라면서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보국 천재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수자와 쿠르스크 근처의 전투 임무에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짜르그라드는 우크라이나 정보국 천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머리를 굴린다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만든다고 조롱했습니다. 북한이 군대를 파견하면서 무기도 안 들여보내고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쿠르스크에 병력을 투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짜르그라드는 북한군에 관한 뉴스가 서방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으며 북한이 특수군사작전 구역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개입하면 러시아군이 특수군사작전 구역에서 활발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은 북한이 후방과 전선의 2차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면 러시아군이 핵심 지역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짜르그라드는 그러나 유럽연합은 아직 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U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북한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브라셀은 이에 앞서 북한이 러시아 군대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조약, 한 전문가가 북한과의 우호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폭로했다, 무엇이 바뀔까요? 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한 러북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비준 법안이 국가두마 승인을 위해 넘겨진 것과 관련해 그 의미를 해설하는 기사입니다. 짜르그라드는 이 비준 문서가 방대하며 전 세계가 주목할 여러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약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나토와 미국의 어떤 신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학자 마랏 바시로프는 비준 문서가 20페이지 분량이라면서 군사기술 협력뿐 아니라 경제개발, 도로건설, 문화, 과학교류도 포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정은 유엔이 반드시 보존돼야 할 국제적 플랫폼임을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협정은 평화에 관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두 나라 국민의 복리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랏 바시로프는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때문에 이 협정은 베이징의 전적인 지지하에 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정치학자 유리 스베토프는 이 조약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러시아는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상호 주권 보장을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관계 맥락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베토프는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북한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동맹을 맺으면서 왜 다른 나라가 러시아를 돕는 것은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유리 스베토프는 또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이전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도 가능은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특수군사작전에 참가했다는 보도는 우크라이나가 크게 과장한 루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분쟁 지역에 개별 군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완전한 참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축적한 전투 경험은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독특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군이 이를 공유하기 위해 분쟁 지역에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중국 현대 아시아 연구소 한국학센터 수석연구원 콘스탄친 아스몰로프는 러북 협정의 네 번째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포괄적인 상호 지원을 언급한 조항입니다. 그는 특수군사작전이 법적으로 전쟁이 아닌 만큼 전쟁 상황에서 상호 지원을 규정한 네 번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몰로프는 북한은 자체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언어 장벽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특수군사작전 공개 참전은 러시아의 적에게 유사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백지 위임장을 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